안녕하세요. 서양 철학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거장이죠. 플라톤과 니체. 이 두 사람이 존재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두고 어떻게 맞붙었는지 그 거대한 지적 대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는 뭘까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의 본질은 과연 뭘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두 철학자가 내놓은 정말이지 극단적으로 다른 대답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 한쪽은 서양 철학의 아주 질서정연한 토대를 세운 위대한 건축가 플라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 모든 걸 거대한 망치로 부숴버리려고 했던 파괴자 니체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결이 바로 서양 철학 2000년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옛날 사람들 싸운 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리다, 현실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믿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의심받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먼저 플라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승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는 걸 보면서 플라톤은 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정말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너머에 완벽하고 질서랍힌 또 다른 진짜 현실을 설계한 그야말로 철학계의 위대한 건축가였던 거죠. 플라톤은요, 세상을 딱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세상, 이건 계속 변하고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이 너머에 완벽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진짜 세상, 바로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진짜 세상의 그림자나 복사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우주는 이렇게 아주 깔끔한 피라미드 구조를 가져요. 맨 밑바닥에는 그림자 같은 이 감각세계가 있고요. 그 위에는 모든 것의 원본, 즉 청사진인 이데아의 세계가 있죠. 그리고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모든 존재와 알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빛, 바로 선의 이데아가 반짝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데아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플라톤한테는 이게 바로 진짜 존재 그 자체거든요. 그리스어로는 우시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눈앞에 있는 꽃은 금방 시들잖아요. 하지만 아름다움, 그 자체, 그 이데아는 영원히 변하지 않죠. 바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짜 진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플라톤의 세계관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변하는 건 가짜,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짜다. 와, 정말 강력한 생각이죠? 이 한 문장이 무려 2000년 동안 서양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해온 거예요. 자, 그렇게 2000년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망치를 든 반항아, 니체가 등장합니다. 당시 19세기 유럽의 위선과 힘 빠진 기독교 도덕에 완전히 염증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아주 공들여 지은 이 완벽한 건물을 그냥 통째로 부숴버리려고 나타난 겁니다. 이 한마디에 니체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없다, 해석만 있을 뿐이다. 와, 플라톤이 들으면 뒷목 잡을 소리죠. 객관적인 진실이란 건 애초에 없다는 거예요.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니체가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플라톤 철학의 심장, 존재라는 개념 그 자체였어요. 니체가 보기엔 세상이 뭔가 딱 고정된 존재로 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냥 우리 언어가 만들어낸 착각, 환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만들어지는 생성의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럼 니체의 세상은 뭘로 움직일까요?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힘을 더 키우고 더 넓게 펼치려고 하는 근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플라톤이 생각한 조용한 박물관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경쟁하는 거대한 에너지의 장, 역동적인 경기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의 세계는 한마디로 힘들이 서로 꽝꽝 부딪히고 저마다의 해석들이 경쟁하고 수많은 관점들이 뒤섞여 상호작용하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혼돈 그 자체인 겁니다. 플라톤의 그 안정적인 세계랑은 정말 다르죠? 좋습니다. 이제 판을 깔아보죠. 이 두 철학의 거인을
링 위로 올려서 정면으로 맞붙게 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 앞에서 이 둘의 생각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자, 먼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플라톤은 변하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라고 했죠. 반면 니체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성의 세계라고 봤어요. 그럼 진리는요? 플라톤한테 진리는 저 너머에 있는 진짜 존재의 질서를 발견하는 거였지만 니체한테는 그냥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유용한 허구에 불과해요. 마지막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 플라톤은 저 하늘 위 초월적인 곳에 뒀고 니체는 바로 이 땅, 우리 삶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특히 이 진리에 대한 생각 차이가 정말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진리를 만들어내는 존재일까요? 플라톤은 당연히 전자라고 했고 니체는 단호하게 후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끌리시나요? 자, 이제 두 거인의 싸움이 끝나고 철학의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선택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선택 말이죠. 플라톤이 설계한 저 질서 정연하고 영원한 세계, 아니면 니체가 포착한 이 혼돈스럽지만 살아 숨쉬는 힘의 세계. 결국 이 거대한 철학적 대결은 우리 각자가 지금 어떤 현실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잘 들어봤네요. 니체와 플라톤의 존재에 대한 개념 비교를 해봤는데요. 플라톤은 뭐 잘 알려져 있듯이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의 가장 큰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현실 세계를 보니까 모든 것이 변하는,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세계는 현실과는 떨어져 있는 초월적인 이데아의 세계이지 않나. 즉 이데아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의 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니체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변화가는 이 현실을 봤을 때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오히려 초월적인 세계를 생각하는 것, 플라톤처럼 초월적인 세계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비겁한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약자들이 이 자신들의 약함을 비관하고 소수의 강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환상,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계속 생성된다는 거, 계속 뭔가가 변화된다는 것은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생성된다라는 것은 생성하게끔 하는 어떤 요소, 즉 그런 창조력, 생성력,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것을 이제 니체는 힘의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힘의 의지는 뭔가가 생성되도록, 창조되도록 하는 어떤 그야말로 힘이고, 그 자체가 어떤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든지 존재의 근원이라든지 근원적인 실체라든지 뭐 그런 뜻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없다, 실체가 있다느니, 또는 뭐 변하지 않는 존재의 근원이 있다느니, 이런 식의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다. 글쎄요.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플라톤식의 생각은 안정된 세계관을 가져다 주고, 니체적인 생각은 역동적인 세계관을 가져다 주는데 둘 중에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마치 뭐를 선택해도 나름대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접근을 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증명을 해낼 수는 없지만, 즉 존재라는 것의 어떤 본질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공통으로 느끼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요소로
증명을 해내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뭐 있다, 없다를 완전히 증명해내기는 어렵지만 그 둘 중에 하나겠죠. 니체가 맞으면 플라톤이 틀린 거고 플라톤이 맞으면 니체가 틀린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을 다 총동원해서 이 둘 중에 어떤 세계관이 진정한 세계관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단순히 안정적인 세계관과 역동적인 세계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요소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